행인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늘 위를 쳐다보고 순식간에 이렇게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영상 속 아이는 이 헐레벌떡 남성 뒤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 바닥에 떨어진 낙하물의 파편이 여기저기로 튀는데요. 알고 보니 제보자가 사는 아파트 옆동 19층에서 뒷베란다 셰시 공사 도중에 낙하물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이 주차장에는 제보자의 자동차가 주차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제보자는 회사에서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경비원에게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고로 차량 2대가 파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연락한 건데요. 그날은 제보자가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회사에 출근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공교롭게도 2대가 다 지체했어요. 거의 막 뒤 문짝 완전 파손되고 후면 유리 다 박살나고 운전석 쪽 문 두 짝이 스크래치 나고 사이드 미러 부서지고 지나가던 분이 저 손자랑 해가지고 그 당시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손자가 맞게 맞았는데 파편을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더라고요. 완전히 인사가 없으면 진짜 큰일 난 상황이에요. 진짜. 저거 만약에 사람 있었으면 사망했습니다. 아, 저 위에서 떨어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인 게 자동차 2개 정도가 문제가 됐는데 검정색 중형 차량은 후면 유리 지금 박살났고 뒷문도 지금 심각하게 파손이 됐습니다. 경차 같은 경우는 문짝에 어떤 흠집하고 사이드미러 파손 상황이고 그래서 이 제보자가 사고 당일 1급 자동차 공업사 견적을 받았는데 원래 같으면 공식 서비스 센터로 가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업체 측 부담 예상해서 공업사에 맡기면 좀 쌉니다. 맡겼다고 하고 또 업체에서는 렌터카를 대여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셋이 공사 업체 측의 대응이 황당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피해자가 셀프 수리. 이건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했죠. 우리 견적서를 뽑았더니 견적 비용이 이제 많이 나왔다고 자기네 아는 공업사로 이렇게 가서 고쳐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건 신뢰할 수 없어서 거기서는 수리 못한다. 가까운 1급 자동차 공업사에서 수리해달라. 걔네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 수리를. 협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 제 돈 들여서 수리해서 그걸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차피 많이 파스되기 때문에 폐차든 지금 매각이나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거냐면 이제 제보자는 공식 서비스 센터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좀 신뢰할 수 있는 1급 공업사에서는 수리를 하고 싶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 측에서 거기 가지 말고 우리가 소개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업체는 이 중고 매매차 단지 근처에 있는 공업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좀 신뢰가 안 가서 아무래도 이제 1급 공업사에 가야겠다라고 얘기해서 일단 견적을 받아봤대요. 그랬더니 견적이 중형차는 380만 원대, 경차는 140만 원대.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심각하게 파손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렌트 비용은 한 100만 원 가량이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너무 비싸다,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업체 측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들 아는 공업사에서 고쳐라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예 업체에서 연락을 받지 않았답니다. 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요? 자, 교수님, 그래서 저희가 그 해당 업체 측에 직접 연락을 해봤죠. 네, 저희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때 이제 업체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알아본 견적은 400만 원 정도인데 저 제보자가 알아본 견적은 차량 2개에다가 렌트비까지 7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크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맨 처음에 렌터카를 대여해줬던 것도 차량을 수리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데 수리도 하지 않고 법적 조치한다고 하니까 렌트카도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보자께서는 이렇게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법적 처리를 하겠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현재 그 중형차는 공업사를 통해서 매각 중이고 또 근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제보자께서는 차량 한 대를 다 날린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자, 이제 차량 일이 된 것도 문제고 손해배상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보자 입장에서 가장 속상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러는 샤시 공사 같은 거 하면 밑에 낙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요. 고지해야 되고 고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밑에 펜스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차량을 빼게 한다든지 밑에 사람들을 못 가게 한다든지 그럼 공사 안내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딱 한 장 붙여놨었대요. 그게 다예요. 그걸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고 이 관리사무소도 좀 그런 미온적 답변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계속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다쳤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그 관리사무소나 업체나 큰일 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해요. 이웃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되는 게 맞는지, 펜스 아니면 어떤 관리소에서 어떤 안내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런 낙하 사고로 저런 재산상의 손실이 났는데 그 뭐 비싸고 싸고를 판단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잘 납득이 안 되네요. 자, 웬 건물 앞에 포대자루가 떨어져 있는데요. 영상이네요. 가까이 가서 봐도 꽤 이게 묵직한 포대자루가 저렇게 보이죠. 자, 출근길 눈앞에 저게 떨어져서 깜짝 놀랐다는 제보자. 어디서 날아왔나 봤더니 자, 보시죠. 건물 옥상에 잠깐만요. 저기 빼꼼히 얼굴만 내민 저 사람. 어이구야. 이거 뭐죠? 자, 팀장님, 당장 내려와서 사과를 해야지. 저길 쳐다만 보면 어쩝니까? 그렇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옥상에서 저런 쓰레기 포대가 떨어진 거예요. 눈앞에 팍 떨어졌는데 만약에 조금 더 가가지고 쓰레기 포대가 머리에 맞았다 그러면은 이 제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옥상을 봤더니 어떤 분이 얼굴 삐좀 내밀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 제보자는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냐면은 혹시 동네에서 신고했다고 마주치게 되면은 보복을 할까봐 상당히 두렵기 때문에 갔는데 그 내용을 경찰이 나중에 말하는 게 뭐라 하냐면 건물에는 고시원이 있나 봐요. 고시원에서 송수하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를 나오게 되면 당연히 들고 내려와서 쓰레기 모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처벌을 받는데 저게 쓰레기 덤이라고 한다면 폐기물 관리법상의 과태료 맞을 수도 있고 단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10만 원의 벌금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 크잖아요. 그 부피가. 그래서 아마 저거는 폐기물 관리법상의 과태료 한 20만 원 이하 정도로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런 쓰레기를 저런 옥상에 던지면 다른 사람이 피해 보니까 절대로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